겨울이 되면 밥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차갑고 맑은 국물, 아삭한 무식감, 바로 동치미입니다. 속이 답답할 때 한 숟가락, 기름진 음식 먹은 뒤 국물 한 모금, 괜히 몸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인지 겨울만 되면 동치미 국물을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치보다 훨씬 싱거운데요. 이건 몸에 좋은 거라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치미는 부담 없는 음식,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동치미 먹고 나면 속이 좀 불편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배가 더부룩해요. 시원하긴 한데 먹고 나서 몸이 좀 차가워진 느낌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치미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동치미를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동치미가 몸에 해롭다고 겁을 주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치미를 어떻게 얼마나 먹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부담이 되는 경우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 먹어도 괜찮았고 차가운 음식도 별탈 없이 넘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건 음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 장의 움직임,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까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발효 음식인 동치미를 하루에도 여러 번, 국물까지 자주 마시게 되면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속이 시원한 느낌과 속이 편안한 상태는 사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위와 장은 조용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따뜻한 밥, 난방이 된 실내 환경 속에서 차가운 동치미가 더 강한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하루 이틀 만에 확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서서히 속이 더부룩해지고 화장실 가는 패턴이 달라지고 몸이 예전보다 쉽게 붓거나 괜히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겨울엔 소화가 좀 안 되지. 그리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동치미를 먹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동치미가 왜 이런 반응을 만들 수 있는지, 특히 많이 먹는 분들에게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동치미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동치미 국물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되면 식탁의 풍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국물 있는 음식이 많아지고 음식 온도도 전반적으로 따뜻해집니다. 찌개, 국, 전골 같은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기름진 음식도 여름보다 자주 먹게 됩니다. 이런 식사 사이에서 동치미는 유독 부담 없는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기름도 없고 맑고 짜지도 않고 무엇보다 먹고 나면 속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치미를 반찬이라기보다 물처럼 곁들이는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밥 먹다가 한 숟가락, 국 대신 한 모금, 입이 텁텁할 때 또 한 모금, 특별히 먹었다는 인식 없이 하루에 여러 번 국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치미가 싱겁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짜게 먹으면 스스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짜다. 이 정도면 그만 먹어야겠다. 이런 판단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동치미는 다릅니다. 입에 강한 자극이 없고 오히려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몸이 이미 충분히 받아들였는데도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착각입니다. 추운 날씨, 실내 난방, 따뜻한 음식들. 이 환경 속에서 차가운 동치미는 마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뜨거운 거 먹었으니까 차가운 걸로 한번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입의 느낌이지 몸 전체의 반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동치미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효 음식이고 무가 들어있고 기름지지 않다는 이유로 동치미는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음식 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경계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건 많이 먹어도 괜찮다. 김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속이 더부룩한 음식, 기름진 음식은 스스로 피하게 되는데 동치미는 그런 기준에서도 안전한 음식으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동치미를 많이 먹는 분들 대부분은 자신이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찬으로 조금, 국물로 조금,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한 번의 양보다 반복되는 섭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에 2번, 3번, 며칠씩 이어지는 국물 섭취는 몸 입장에서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위장이 음식을 처리하는 속도, 차가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아프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원래 겨울엔 이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동치미를 자주 국물까지 먹다 보면 몸은 서서히 반응을 쌓아갑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응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치미를 많이 먹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아픈 건 아닌데 뭔가 편하지는 않아요. 체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뚜렷한 통증이 없고 당장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계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 변화에 예민한 기관입니다. 음식의 양, 먹는 속도, 그리고 온도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위가 빠르게 적응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위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음식을 아래로 보내는 힘도 약해지며 차가운 자극을 받았을 때 예전처럼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동치미 국물이 자주 들어오면 위는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위가 긴장하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그 결과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느낌이 바로 더부룩함입니다. 배가 아픈 건 아닌데 속이 꽉 찬 것 같고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괜히 답답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 시원한데 편하지는 않아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입과 목에서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위에서는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치미를 공복에 드시는 분들은 이 반응을 더 쉽게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식사 전에
동치미 국물부터 마시는 습관.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넘어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위장에는 차가운 자극이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하루 종일 속이 묵직한 느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효 음식이라는 특성입니다. 발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발효 음식이 차가운 상태로 반복해서 들어오면 위는 처리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치미를 먹고 나면 속이 차가워지는 느낌, 명치 부근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냉한가 봐요. 이 표현은 몸 상태를 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위가 계속해서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하루 이틀 만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더부룩한 정도였다가 점점 횟수가 늘고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그런 체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체질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위가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동치미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 특히 이런 경우라면 위의 반응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치미를 먹고 나면 속이 차갑다.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더부룩하다. 예전보다 소화가 느려진 느낌이 든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이미 조금 쉬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위 다음으로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특히 국물 섭취와 관련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치미를 많이 먹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물을 자주 마신다는 점입니다. 반찬으로 물을 조금 집어먹는 것보다 국물을 한두 모금 더 마시는 일이 훨씬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국이나 찌개를 먹다가 입안이 텁텁해질 때 동치미 국물로 한번 헹구듯 넘기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짜지도 않은데 물 대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몸의 두 번째 신호가 시작됩니다. 동치미 국물은 맛으로 느끼기엔 싱거워도 염분이 녹아있는 액체입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심이 생기지 않을 뿐 몸은 분명히 나트륨으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며칠씩 이어지는 국물 섭취는 몸속에서 서서히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확 띄는 증상보다는 아주 일상적인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약간 뻐근하다거나 신발이 어제보다 조금 꽉 낀 느낌이 들거나 얼굴이 예전보다 쉽게 붓는 것 같은 느낌. 대부분은 잠을 잘못 잤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겨울철에 유독 반복된다면 국물 섭취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거나 예전에 비해 몸이 쉽게 붓는 편이라면 이 신호는 더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몸에 들어오면 수분을 함께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느껴지는 국물이라도 자주 마시면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무겁게 느껴지고 괜히 피곤해지며 활동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겨울에 살이 더 쉽게 찌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미묘한 수분 정체와 활동량 감소의 반복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국물은 배부름 신호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맑은 액체는 포만감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먹었어도 몸은 아직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밥은 적게 먹었는데도 몸은 묘하게 무겁고 속은 답답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물만 마셔도 붓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물보다 먼저 국물 섭취 습관을 점검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동치미처럼 맛이 가볍고 시원한 국물은 무의식적으로 섭취 빈도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활동량 감소, 난방으로 인한 갈증, 따뜻한 음식 섭취가 겹치면 국물은 더 자주 손이 가게 됩니다. 몸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예전보다 붓기가 잘 빠지지 않거나 몸이 둔해진 느낌이 든다면 이미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국물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몸이 반응하는 지점, 바로 장과 배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치미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원하긴 한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속이 편한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한 느낌이에요. 이 말은 장과 배변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치미는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은 적당히 섭취하면 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이라는 기준입니다. 발효 음식은 장 안의 움직임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변비가 있던 분들은 동치미를 먹고 속이 시원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필요 이상으로 반복될 때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며칠씩 이어지는 동치미 국물 섭취는 장에게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여라. 지금 반응해라. 이 자극이 쌓이면 장은 점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잦은 배변, 복부 팽만, 속이 불안한 느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의 리듬이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한 번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다녀왔는데 점심 무렵 또 가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배가 꾸르륵거리며 신호가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효 음식이니까 좋은 거겠지. 장에 좋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겠지. 하지만 편안한 장과 자극받는 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편안한 장은 배변 후에 개운한 느낌이 남습니다. 반면 자극받는 장은 배변 후에도 속이 안정되지 않고 언제 또 신호가 올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이 차이를 몸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차가운 음식이 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겨울철에는 몸 전체가 체온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동치미 국물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장은 순간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잦아지면 장 운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사까지는 아니지만 변이 묽어지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역시 하루 이틀 만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상태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계속해서 조절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치미를 먹고 나서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 아랫배가 불편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장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치미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섭취 습관을 조금만 조절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동치미를 계속 즐기면서도 위와 장, 몸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동치미를 먹지 말라는 건가? 이제 겨울에 뭘 먹어야 하지?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치미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 방식과 빈도였습니다. 동치미는 겨울 밥상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음식이고 잘만 먹으면 여전히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만 50대 이후의 몸은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같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동치미를 계속 먹으면서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하는 것이 좋은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동치미 국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위와 장은 차가운 자극에 가장 민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식사 전에 동치미 국물부터 마시는 습관은 위와 장 모두에게 불필요한 긴장을 주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여러 번 국물까지 반복해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짜지 않다고 느껴져도 국물은 국물입니다. 하루 두세 번, 며칠씩 이어지는 섭취는 몸에 분명히 누적됩니다. 셋째, 아주 차갑게 먹는 습관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동치미는 입에는 시원하지만 몸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줄여도 몸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동치미는 반드시 식사 중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과 함께 다른 음식과 섞여 들어갈 때 위와 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둘째,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물을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을 얻는데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너무 차갑지 않게 드세요.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차가움이 조금 누그러진 상태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동치미는 여전히 겨울 밥상에 좋은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속이 더부룩해졌다면, 몸이 쉽게 붓는 느낌이 든다면, 배변 패턴이 달라졌다면 그건 겁을 먹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식을 조금 바꿔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조금만 조절해도 충분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의 몸에는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동치미를 즐기시는 분들께 불안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기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동치미, 국물까지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무 위주로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편하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음식들 50대 이후의 몸 기준으로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밥상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